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. 이건 단순히 눈물 나는 사연이 아닙니다. 세상에서 가장 선했던 어머니, 그리고 그 어머니를 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.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. 누구나 부러워하던 성공한 의사였죠.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일본의 외딴 섬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. 그 옆엔 남편과 며느리까지 함께였죠.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.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? 하지만 모든 건 사실이었습니다. 오늘 그 진실을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려 합니다. 나는 평생 선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어요. 그런데 복은 오지 않았어요. 대신 배신이 왔죠.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. 이제부터 한 어머니의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. 그녀의 삶, 그리고 세상이 외면한 이야기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그녀의 고향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. 서울까지는 버스로 5시간, 거기서 다시 흙길을 2시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죠. 아침이면 안개가 깔리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. 그녀는 4남매 중 셋째였습니다. 아버지는 논밭을 일구며 손이 터졌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. 그녀는 늘 막내를 업고 밭으로 따라갔습니다. 하지만 그 집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큰언니였습니다. 언니는 늘 책을 끼고 다니며 공부를 멈추지 않았죠. 교과서를 덮어도 머릿속에 다 외웠습니다. 이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할. 선생님도 마을 어른들도 그렇게 말했죠. 그녀는 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. 나는 못 배워도 언니는 꼭 성공해야 할. 그게 어린 그녀의 전부였습니다. 언니가 공부할 땐 밥을 지었고 언니가 시험을 보러 갈 땐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. 비가 와도 돌길을 걸으며 도시락을 품에 꼭 안았죠.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.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. 가난했지만 언니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손끝이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살립니다. 이제 본격적인 인생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. 1960년대 서울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도시였습니다. 그녀는 17살이 되던 해, 나도 돈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. 버스에 올라타던 그날, 어머니는 낡은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습니다. 몸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어라.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.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매캐한 석탄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그녀는 공장에 취직해 바늘과 실로 하루를 버텼습니다.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그녀는 웃으며 일했습니다. 그녀의 언니는 그 무렵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합격했습니다. 그것도 장학생으로요. 마을 사람들은 편지를 보냈고 부모님은 울었습니다. 우리 딸이 서울대 갔어. 그 말이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. 언니는 교사가 되어 월급의 절반을 고향으로 보냈고 그녀는 공장에서 번 돈을 다시 언니에게 보냈습니다. 두 자매는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. 우리가 함께 버티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오겠지.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. 언니가 학교를 그만뒀단다. 몸이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. 그녀는 불안했습니다. 공장 휴무날 언니를 찾아갔죠. 하지만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냥 좀 쉬고 싶어. 그 말이 왠지 낯설게 들렸습니다. 그로부터 1년 후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나 좀 봐줘. 그녀가 찾아간 방 안에는 작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. 언니, 이게 누구야? 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. 나 그 사람을 믿었어. 박사되면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냥 떠났어. 언니는 울었습니다.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
그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, 내가 도와줄게, 그 한마디만 겨우 꺼냈습니다. 그날 밤 자매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. 창밖엔 빗소리가 내렸고 그녀의 인생은 그날부터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. 며칠 후 언니는 찾아와 말했습니다. 부탁이 하나 있어. 그녀는 이미 불길했습니다. 이 아이를 내 남편 호적에 올려줘.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. 뭐라고? 내가 복직하면 양육비를 보낼게. 지금은 그냥 이 아이가 세상에 이름이라도 있어야. 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.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.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까? 숨길까?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.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말이 없었습니다. 한참 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. 그래, 우리가 키우자.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.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. 그날부터 아기의 이름은 희준이 되었습니다. 그녀는 약속했습니다.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.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. 시간이 흘렀습니다. 언니는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. 복직 소식도 편지도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보호자분,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. 달려간 병실, 언니는 이미 숨이 가빴습니다. 이 아이 아빠 이름. 여기 있어. 언니는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. 대학교 교수. 그녀는 그 종이를 쥐고 울었습니다. 사흘 뒤 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. 장례식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죠. 그날 밤 서랍 속에 쪽지를 넣었습니다. 언젠가 아이가 커서 이걸 보겠지.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훨씬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하루 3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. 빨래, 식당, 청소, 공사장.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. 국수를 팔아볼까?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울역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. 비 오는 날엔 손님이 없고 추운 날엔 국수가 금세 식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한 손님이라도 웃게 만들자. 그 말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습니다. 국수는 소문이 났고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. 그녀는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벌어먹는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.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세상은 언제나 행복이 익을 무렵 바람을 불어넣듯 흔들었습니다. 아들은 똑똑했습니다. 언니를 닮아 머리가 좋았죠. 학교에서도 늘 1등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아이는 점점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. 엄마, 친구들이 엄마 늙었다고 놀려.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괜찮아, 공부 잘하면 되지. 그러나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. 그녀는 매일 새벽까지 국수를 삶았고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. 그 아이는 그런 손을 싫어했습니다. 손 좀 씻어, 냄새나.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아들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. 그녀는 울었습니다. 이제 됐다.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.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였습니다.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장학생이 되었습니다. 그녀는 국수집을 키웠습니다. 사람들은 그녀를 국수집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입학식 날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. 학교에 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. 날짜를 착각했어요. 아들은 웃었습니다. 그녀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.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점점 무심해졌습니다. 세월이 흘러 그는 의사가 되었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.
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. 이제 진짜 행복하자. 하지만 세상은 또 다른 함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.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일본 여행을 제안했습니다. 어머니, 평생 고생하셨잖아요. 이제 좀 쉬세요. 그녀는 울었습니다. 내가 이런 날도 오는구나. 작은 바닷가 마을, 안개가 자욱한 온천 숙소. 그녀는 모처럼 편히 잠들었습니다.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. 여보,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며 떠났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며칠 동안 바닷가를 헤맸습니다. 여권도, 돈도, 전화도 없었습니다. 숙소 주인은 그녀를 내쫓았습니다. 도와주세요. 그녀는 울며 걸었습니다.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. 혹시 청규 국수 아주머니 아니세요? 그는 젊은 시절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돈도 못 내던 청년이었습니다. 이제 의사가 된 그는 봉사활동을 하러 그 마을에 와 있었죠. 그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. 그녀는 울었습니다. 나 버림받았어요. 그는 말했습니다. 세상은 버려도 어머니는 버리지 않습니다. 귀국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런데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.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밝혀진 진실.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생부에게서 돈을 받아왔습니다. 남편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며느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일본 여행은 함정이었습니다. 그녀를 버려두고 돌아온 사이 제3명의를 모두 바꿔치기 했던 겁니다. 그녀는 재판장에서도 말했습니다.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. 그래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. 그녀는 다시 국수집을 열었습니다.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. 천천히 드세요. 인생도 천천히 가야 덜 아파요. 국수 위에 김이 오르고 그녀의 눈엔 여전히 눈물이 맺혔습니다. 그녀의 인생은 무너졌지만 그 마음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믿었고 선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해요.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. 어머니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 선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.